반갑습니다. FA설계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첫 방송을 하고요. 오늘은 연출과 이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영화를 만들어지는 과정과 장비가 제작되는 과정이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FA 설계사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설계를 대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 중에서 연출가와 같이 생각하고 연출가처럼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연출가 이론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고요. 이제 PPT 자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연출가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PPT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 영화 관객 순위 탑10을 골라봤습니다. 명량, 극한직업, 신과 함께, 국제시장. 최근에 지금 수치에는 1300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140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왕과 사는 남자, 베테랑, 서울의 봄, 괴물, 도둑들, 7번 방의 선물. 이런 대형 흥행 명작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비결은 뭘까요? 그냥 운이 좋아서 만들어진 건 아니겠죠? 자, 이런 명작들을 만들어지게 된 가장 큰 역할은 훌륭한 연출이 있었다고 봅니다. 연출가는 감독이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그리고 TV 쪽에서는 연출 또는 PD라고 합니다. 어떤 연출가가 맡았느냐에 따라서 흥행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큰 영화제에서 감독상이 있는 이유도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영화가 만들어지는 단계를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제작사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제작사는 이 어떤 영화를 만들 때, 어떤 영화에 투자를 할 때 정치적인 부분, 그 다음에 경제적인 상황,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주제가 외교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등 여러 가지 대내외 환경을 고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부분들의 영화를 찍을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찍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종류의 영화를 찍겠다라고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금을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는 시나리오를 쓰게 됩니다. 시나리오는 작가가 본인의 것을 쓸 것인지, 아니면은 제작사가 어떤 작가의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받아서 그걸로 제작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제작사가 원하는 시나리오 작가에게 이러한 작품을 써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기존에 유행했던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그런 소설, 웹툰 이런 쪽에서 원작을 가지고 각색을 해서 시나리오를 쓸 수도 있겠죠. 어떻게든 이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영화가 이런 시나리오가 이런 투자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그 제작 기술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정말로 가능한 수준의 기술인가,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타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숙제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이 제작사나 시나리오 작가나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100% 완벽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물음표가 남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다 모여서 누구한테 가느냐? 연출자에게 갑니다. 감독에게 갑니다. 그 감독은 이런 영화의 기본적인 바탕을 이해를 하고 첫 번째로 스텝을 결정을 하게 되죠. 촬영 감독은 어떤 사람, 음향 감독은 어떤 사람, 의상은 어떤 사람, CG는 어떤 사람,
어떤 전문가 그룹들의 스텝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스텝들이 결국에는 연출자가 원하는 방향의 그런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첫 번째로 하겠죠. 두 번째로는 배우입니다. 어떤 사람을 이 영화의 주연으로 캐스팅을 할지, 그리고 그 캐스팅된 주연과 같이 재미를 더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조연은 어떤 사람들로 배치를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영화가 만드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매니지먼트, 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하죠. 일정을 조율한다든지, 금액, 예산을 통제를 한다든지, 예산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배우들의 스케줄이 꼬여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매니지먼트 쪽에서 하게 됩니다. 연출자는 이 상위의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들과 제작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꼭지점에서 만나게 되고 연출자는 그것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장비 제작을 하는 단계도 똑같습니다. 장비 제작을 하는 단계도 첫 번째는 투자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회사가 현재는 어떤 상황에 있다. 우리 회사의 재무 상황은 어떻고 공장 상황은 어떻고 제품 생산의 품질은 어떻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가고 싶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로드맵에 의해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금액, 일정, 캐파 등 이 첫 번째 기획 단계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의 틀이 잡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지는 레이아웃 설계 단계에 들어갑니다. 설비 기획을 하게 되겠죠. 이 상위 단계가 투자 기획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설비 기획이 됩니다. 설비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고 물류 동선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레이아웃 설계를 하게 됩니다. 각 공정의 설비 사양도 2단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SI, 안전, 인증 등 시스템 인프라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고려가 되겠죠. MES라든지 ERP와 연계된 SI 처리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수립을 하게 되고 각종 규정, 인증 등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 장비에는 설비에는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모두 총망라해 가지고 결정이 나게 됩니다. 자, 이런 투자 환경에 대한 장비의 기본적인 투자 기획 단계가 지나고 나면은 이것이 어디로 갈까요? 시스템 컨셉 엔지니어에게 갑니다. 시스템 컨셉 엔지니어는 이 하윗단에 이제 실행을 옮기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동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서 첫 번째가 전문 파트너입니다. 제어에 대한 부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가공에 대한 부분, 제작에 관련되는 부분, 조립과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각자 오랫동안 해왔던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 파트너 집단입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협력사라고도 하고 이 중에 일부는 회사에 내재화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실제로 설계를 해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겠죠. 자, 설계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장비 설계는 거의 대부분이 팀으로 이루어져서 합니다. 그럴 때 이 설계 스텝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 프로젝트의 메인 설계는 누구에게 맡기고 그 서브에는 몇 명을 투입을 해야 된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메인은 3명을 두고 서브는 6명을 둬서 인원을 구성을 해서 납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등의 시스템을 설계를 하는 기구 설계를 하는 그룹이 2단계로 세팅이 되죠. 세 번째로는 매니지먼트입니다. 관리 부분. 이 부분은 회사의 어느 일정 정도의 내부 역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매 단가를 조정을 하고 또 일정을 조율을 하고 전체적인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하는 부분들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죠.
이 정점에 시스템 컨셉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시스템 컨셉 엔지니어는 상부와 하부의 업무를 연결을 해주는 가장 중요한 링크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장비, 투자된 장비의 최종적인 완성도는 시스템 컨셉 엔지니어에게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스템 컨셉 엔지니어가 현실적으로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국내 장비 제조사들 중에 물론 규모가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컨셉 엔지니어들이 다소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규모가 좀 작은 아니면 중견기업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 이 시스템 컨셉 엔지니어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정말로 능력이 있는 시스템 컨셉 엔지니어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시스템 컨셉 엔지니어가 갖춰야 될 능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5가지 정도의 능력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공간을 이해해야 됩니다. 공장이라는 것은 평면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면과 그 다음에 수직 공간까지 3D 입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공간에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 하는 공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고객의 니즈는 대부분이 문서로 정리가 되고 문서로 받게 되어 있어요. 이 문서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을 해낼 것인지에 대한 것을 컨버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자를 실제로 그림으로, 제가 그림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3차원 형태라든지 일부 전문가들이 알아볼 수 있는 2D 도면화라든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도면이나 3D 모델링 형태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장비의 구성과 그 다음에 운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직을 이해해야 됩니다. 장비는 쉽게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 가지 조건, 비정상적인 상황들도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상적인 상황과 비정상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장비를 컨셉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전문가 그룹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돼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 제어반을 설계를 하는 사람들, 조립을 하는 사람들, 가공과 제작을 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야 어떠한 방향으로 이 제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타스크를 줄 수가 있어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그들과의 기술적인 언어도 어느 정도 통해야 되겠죠. 전문가들의 언어를 몰라서 이해를 서로 잘못하고 있다면 그 부분이 나중에 제작됐을 때 잘못 제작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경험들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일정이나 원가 등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가능해야 됩니다. 장비를 설계를 하고 컨셉을 잡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원가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집행을 했다가 나중에 적자가 나는 상황이 오면은 큰 낭패가 되겠죠. 회사로서는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컨셉을 잡았을 때 그 A의 원가는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B라는 컨셉을 잡았을 때는 B의 원가는 얼마나 들어갈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셉과 원가가 서로 동기화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매니지먼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전체적인 일정을 코디네이션하고 조율하고 실제로 그거를 가능하게끔 만들어 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시스템 컨셉 엔지니어는 이렇게 5가지 아니면 조금 더 많은 능력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능력을 키워나가는데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조직이 어디 있을까요? 네, 바로 기구 설계사의 직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기구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스템 컨셉 엔지니어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기구 설계사와 시스템 컨셉 엔지니어는 같은 직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구 설계사가 성장을 했을 때 시스템 컨셉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직무에서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구 설계사가 결국에는 이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을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70% 정도는
기본적인 어떤 직무에서 경험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 정도의 능력만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구 설계사는 연출가다. 공장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만드는 일은 영화를 만드는 일과 매우 흡사합니다. 영화가 기획되어 투자금을 받고 제작하여 개봉하는 데까지의 과정의 가장 가운데 꼭지점에 연출가가 있다. 공장 기획 단계부터 가동하는 데까지의 과정의 가장 가운데 꼭지점에 시스템 컨셉 엔지니어가 있다. 우리 FA 설계사는 시스템 컨셉 엔지니어를 지향해서 능력을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연출가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FA 설계사 여러분들 앞으로 훌륭한 시스템 컨셉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